안녕하세요. 두유온 리서치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월 13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사이버캡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들 묶어서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식시장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어저께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트럼프가 테리프 얘기를 또 꺼냈죠. 유럽 쪽에 테리프 얘기를 꺼내면서 또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대치보다 좀 밑돌았고 했는데 이제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게 그렇게 밑돈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좀 스티키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페드의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 좀 먹구름을 들이우게 한 하루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제일 크게 작용을 했죠.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을 작용을 한 것이 PC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제 PPI하고 CPI를 서로 비교해서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인플레이션 지수를 또 산출할 수가 있나 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그게 없다. 그렇게 보고 또 앞으로 테레프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4월 달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4월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은 또 다시 내려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미국 정부의 버젯을 정하죠. 근데 하우스를 통과를 했는데 세넷에서 미국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기색이죠. 근데 다시 선물 지수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국면인데 미국의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에 들어갔다라는 좋은 소식 때문에 다시 올라갔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그거를 틀어버리면 내일 또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내일에 있을 발표는 컨슈머 센티먼트가 있어요.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죠. 소비 심리를 좀 예측해보는 지수가 나오는데 3월 달에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예상치가 63.2인데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나오면은 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이제 월 버젯의 통과가 잘 진행될지, 그게 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상승폭을 그리면서 금요일 날 한 주간의 시장을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혼돈의 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또 좀 전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2027년까지 테슬라의 프로덕션을 2배로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어저께 발표했죠. 일단 자동차도 기가팩토리 좀 더 짓고 사이버캡도 나오고 모델 Y를 좀 작게 만들고 좀 싸게 만들어서 또 출시를 한다고 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메가팩 배터리 산업을 엄청나게 늘려가겠다. 세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해서 그것만 따져도 테슬라의 어떤 미래가 한 회사의 캡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로보택시도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 메가팩도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죠. 여러 가지 산업들이 확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요즘 테슬라 주식이 안 좋을 때마다 여러분들 줍줍하시는 시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익스펜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익스펜스를 좀 예상치로 해서 마일당 22센트가 든다라고 하고 손님들에게 36센트에서 한 40센트씩 차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봤을 때 거의 40%의 마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테슬라가 매니팩처러부터 운용까지,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어떤 우버가 되겠죠. 근데 우버는 또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또 관리를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뭐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웨이모나 우버만큼 어떤 인력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차도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타이어 손실이라든가 어떤 무게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웨이모나 우버 쪽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익스펜스 면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구글이 하는 거지만 차는 또 딴 데서 사오고요. 그 차 위에다가 또 장치하고 차 내부에다가 장치하는 여러 가지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이 또 다 따로따로 해서 버티컬 인터그레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익스펜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웨이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테슬라가 올해 6월 달에 시험 운행을 오스틴 텍사스에서 하고 이 자율주행 마일리지가 20억 킬로인가요? 20억 마일이라고 그래요. 그 FSD가 그 20억 마일을 성취를 하는데 다다르는데 지금 한 9월 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9월 달이 되면 레귤레이션, 정부에서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부터는 대량으로 로보택시를 생산을 해서 26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테슬라의 또 다른 수입 모델이 어쩌면 지금 테슬라 차를 파는 거를 능가할 수도 있는, 이게 엄청난 거죠. 사이버캡과 그 이후에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 사업 계획이 제가 볼 땐 테슬라의 주가를 2배, 3배, 어쩌면 10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도 차징 스테이션인데요. 모든 것이 인력이 없이는 자동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I clean, I 이거는 live. 그 택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They leave gifts 아무래도 for me. 지저분해지고 어떤 So 사람이 kind. 남겨놓고 간 They 물품들 feed me 이런 것들을 like a king. 치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But I don't do it for 사람 accolades. 없이 My 로봇들이 다 work is my 하는 sustenance, 그런 것까지 신경을 soaking up 써서 every 이런 last 스테이션까지 crumb and 만들어 every 놨다고 last 해요. crevice. 그렇기 때문에 아마 Potato 웨이모나 우버 같은 경우 상당히 Like our 긴장하고 own 있지 little 않을까 그렇게 game of 생각을 hide 합니다. and seek. 지금 아직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테슬라밖에 Found you. 없죠. 그렇기 때문에 It's a 상당히 simple life, 앞으로가 but as the sun is to a 테슬라가 flower, 기대가 됩니다. vital. Until next time, my old friend.